폴란드 대통령이 직접 한국을 찾았습니다. 단순한 외교 방문이 아닙니다. 그는 한국의 FA-50과 KF-21 전투기를 대량으로 주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모든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겠다는 초유의 제안을 던졌습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전 세계 군수산업계를 뒤흔들었고 특히 인도네시아 정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 사업에 공동 참여하고 있던 인이로서는 자신들의 지분과 영향력이 급속도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폴란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토록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웠을까요? 그 배경에는 지금 유럽 전체가 직면한 안보 불안과 러시아의 군사 압박이 있습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가장 적극적으로 자국의 방위력을 끌어올린 나라 중 하나입니다. 서방 동맹국들보다도 훨씬 빠르게 전투기, 자주포, 전차를 교체하고 있으며 이미 FA-50 48대를 계약한 뒤 추가 물량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방문은 단순히 구매 협의가 아니라 한국산 첨단 무기로 폴란드 공군을 완전히 재편하려는 전략적 행보였습니다. 폴란드 측은 한국 무기의 실전성과 납기 신뢰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들이 FA-50을 선택한 이유도 명확합니다. 첫째, 실제 전투에 투입된 기록이 있는 유일한 경공격기이며 둘째, 유지비가 유럽산 또는 미국산 기종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FA-50은 F-16의 부품 호환성이 높아 나토 체계 안에서도 손쉽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가 이 점을 간파한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주목해야 할 건 FA-50이 아니라 폴란드가 KF-21은 아직 개발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5세대에 근접한 성능으로 평가받으며 유럽의 주력 기종 F-35의 대체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폴란드 대통령이 전에 현금 결제를 언급했다는 사실은 그만큼 한국의 방산 기술력을 신뢰한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형 무기 거래는 수년 단위의 분할 납부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폴란드가 현금 일괄 결제를 제안했다는 건 즉시 도입과 납기 단축을 요구하는 메시지이자 동시에 우리는 한국산 무기를 전략자산으로 인정한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신뢰의 표현이며 한국 방위산업이 서방의 주요 공급망 안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는 즉각적인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KF-21 공동개발국으로서 인이는 총 개발비의 약 20%를 부담해야 하지만 그간 분담금 납부를 지원해왔습니다. 한국은 이미 여러 차례 독자 개발 가능성을 경고했지만 인이는 정치적 이유로 계속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가 현금 일시불이라는 초대형 제안을 들고 등장하자 인이의 입지는 급격히 좁아졌습니다. 이제 한국 입장에서 더 이상 인이의 자금 지원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폴란드는 단순한 구매국이 아니라 유럽 내 생산 협력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FA-50이나 KF-21의 일부 부품을 현지에서 조립 생산함으로써 유럽 시장 전체로 수출망을 넓히는 교두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구조가 실현된다면 한국은 단숨에 미국, 프랑스, 영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반면 인니는 한국의 협력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며 사실상 개발 파트너 자격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도 이번 제안은 전략적으로 매우 큰 의미를 가집니다. KF-21은 단순한 차세대 전투기가 아니라 한국의 독자적인 항공기술력과 방산 자립을 상징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동안 국산화율 65%를 넘기 위해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밤낮 없이 연구에 매달려왔습니다. 이제 그 성과가 해외 시장에서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지려는 것입니다. 폴란드의 현금 제안은 한국 방산 역사상 전례 없는 기회이자 향후 30년간 산업 생태계를 바꿀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엄청난 제안에는 정치적 계산도 숨어 있습니다. 폴란드 대통령의 이번 방안은 단순한 구매 협의가 아니라 유럽 안보 재편 속에서 한국을 새로운 군사동맹 파트너로 끌어들이려는 포석이기도 합니다. 러시아의 위협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무기 공급이 우크라이나에 집중되자 유럽 각국은 새로운 공급선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 바로 한국이었던 것입니다. FA-50, K2, K9의 성공적인 납품이 이미 신뢰를 입증했고 이제 KF-21이 그 정점에 서게 된 것입니다. 폴란드가 한국의 FA-50에 이어 KF-21까지 노리는 이유는 단순히 무기 성능 때문만은 아닙니다. 지금 폴란드가 처한 국제정세를 보면 그들의 선택은 매우 전략적입니다. 유럽에서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은 여전히 현실이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날 기미가 없습니다. 폴란드는 유럽 동쪽 전선을 책임지는 최전선 국가로서 나토 내부에서도 독자적인 군사 자립 능력을 강화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프랑스의 무기는 너무 비싸고 납기가 늦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K2 전차, K9 자주포, FA-50을 약속된 일정에 맞춰
신속하게 납품했습니다. 폴란드가 다시 한국을 찾은 이유는 바로 이 신뢰 때문입니다. KF-21은 폴란드에게 완벽한 해답처럼 보입니다. F-35를 대체할 만큼의 스텔스 성능을 갖추면서도 가격은 절반 수준이고 유지 비용은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미국처럼 정치적 조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폴란드 입장에서는 이런 조건을 제시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특히 한국은 기술 이전에도 유연합니다. FA-50 납품 과정에서 이미 폴란드 제 KF-21까지 들여오면 폴란드형 KF-21이 현실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폴란드가 단순 구매국을 넘어 유럽 내 생산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폴란드는 지금 유럽 내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는 나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계약된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00문, FA-50 48대는 역대급 규모이며 이번에 KF-21까지 더해진다면 사실 상폴란드군의 절반이 한국 무기가 되는 셈입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공동 방위 체계 구축이라 할 만합니다. 실제로 폴란드 국방부 내부 문서에서도 한국은 새로운 전략적 동맹국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폴란드가 이렇게 대규모로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면서도 유럽연합 내부의 비판을 거의 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독일이나 프랑스보다 납기와 실전 신뢰성이 높다는 이유로 현명한 선택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 납품 지연 사태 이후 유럽 각국은 유럽산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폴란드의 한국 무기 선택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큰 호재가 없습니다. FA-50이 폴란드 공군의 표준 훈련기로 자리 잡으면 그 다음 단계는 자연스럽게 KF-21의 실전 배치입니다. 즉, 폴란드 공군은 FA-50으로 훈련하고 KF-21으로 전투한다는 완벽한 구조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가 완성되면 한국은 유럽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동일한 모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에서 입증된 체계라는 말 한마디면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같은 주변국들이 바로 따라올 것입니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이 흐름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KF-21 개발비 분담을 미루며 내부 정치적 갈등을 이유로 시간을 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폴란드가 등장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한국이 인니의 지분을 대체할 만한 신규 투자국을 찾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폴란드는 현금 결제를 약속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은 이제 인니를 대체할 새로운 동맹을 얻었다는 정치적 선언과 같습니다. 이제 한국은 KF-21 개발에 필요한 재정과 국제적 명분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인니의 지분이 빠지더라도 폴란드 혹은 다른 유럽 국가들이 참여한다면 프로젝트는 훨씬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정부 내부에서는 KF-21 유럽 수출 버전이라는 개념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출형 모델이 아니라 나토 표준 장비와 시스템을 완벽히 통합한 유럽형 변형기입니다. 폴란드는 이 모델의 첫 번째 도입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불과 1년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2022년까지만 해도 KF-21 은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공동개발기로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폴란드의 등장은 단순한 구매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한국 방산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무기 수출국이 아니라 서방 방산 체계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 FA-50과 KF-21이 서 있습니다. 폴란드 대통령이 내세운 전액 현금 결제라는 단어는 단순히 거래 방식의 문제를 넘어 국제 외교 무대에서 매우 상징적인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무기 구매에서 현금 결제는 거의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대형 방산 계약은 수년에 걸친 분할 납부 혹은 차관 형태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왜 굳이 현금 일시불을 택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신속한 도입과 확실한 신뢰 확보, 그리고 정치적 독립성을 모두 노린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 무기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공급망은 이미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원하는 시기에 장비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폴란드 대통령은 이런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통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선택된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기술 호환성을 유지하면서도 자체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금 결제는 또한 한국에 대한 신뢰의 표시입니다. 국제거래에서는 선금이나 보증금조차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치지만 폴란드는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이는 우리는 한국의 품질과 납기, 그리고 기술력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폴란드는 FA50 납품 과정에서 한국의 정확한 일정 관리와 품질 보증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2023년 첫 납품 이후 단 한 건의 지연도 없었고 훈련용 장비와 정비 체계도 완벽하게 세팅됐습니다. 그 경험이 이번 KF21 협상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유럽 각국의 반응도 즉각적이었습니다. 체코와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등은 이미 한국 방산 관계자들에게 접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코 국방부는 폴란드 사례를 분석하며 한국 모델을 공식 검토 중입니다. 한 유럽 외교 관계자는 폴란드의 현금 결제는 한국 무기에 대한 신뢰를 넘어서 유럽이 미국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한국이 더 이상 미국 무기의 하청 생산국이 아니라 자체 브랜드를 가진 방산 강국으로 떠올랐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가장 불편하게 바라보는 나라는 단연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이미 한국 무기의 유럽 진출을 잠재적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러시아 국영 언론들은 한국산 무기는 미국 무기보다 더 위험하다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한국의 영향력을 경계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 무기는 서방 기술 기반 위에 동양식 실전 운용 철학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값은 싸지만 성능은 강하고 생산 속도는 빠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이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한국이 폴란드를 통해 유럽 동부 전선에 무기를 대량 공급하면 러시아군의 작전 계획은 근본부터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이 상황을 다소 복잡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미국의 무기 시장 점유율이 일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이 유럽의 안보를 강화하면 결과적으로 나토 전체의 군사력이 상승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도 있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한국을 새로운 유럽 공급망의 축으로 삼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경쟁이자 협력의 관계로 재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인도네시아는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 놓였습니다. 폴란드의 현금 결제 제한이 발표된 직후 이니 국방부는 서둘러 우리는 KF21 개발에 참여 중이라고 발표했지만 한국 언론과 방산업계에서는 이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인니는 여전히 미납된 개발 분담금을 해결하지 못했고 정치적 의지도 불확실합니다. 반면 폴란드는 실질적인 파트너로 떠올랐습니다. 이제 한국은 누구와 손잡을지 명확히 선택할 시점에 다다른 것입니다. 한국 입장에서 보면 이번 폴란드의 제안은 단순한 수출 계약이 아니라 세계 시장 재편의 신호탄입니다. 지금까지 방산 시장은 미국, 러시아, 프랑스가 주도해왔지만 그 균열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기술력과 신속한 생산 능력, 그리고 신뢰를 모두 갖춘 유일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현금 결제는 그 상징적인 출발점이자 한국이 세계 무기 시장의 중심으로 올라서는 역사적 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의 현금 제한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인도네시아 정부 내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KF21 개발에 공동으로 참여해온 인니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그동안 인니는 개발비 분담금 납부를 지연시키며 여러 차례 한국을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KF21 시제기가 성공적으로 시험 비행을 마쳤을 때조차 인니의 분담금 미납으로 재정 압박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나 폴란드가 현금 일시불을 들고 나타나자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인니의 자금 지원에 의존할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인니 내부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여전히 KF21 을공동 개발의 상징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방부 실무진은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이미 한국은 독자 개발을 충분히 추진할 능력을 갖추고 있고 폴란드나 체코 같은 새로운 파트너가 들어오면 오히려 더 안정적인 재정 구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인니가 빠진 자리를 유럽이 메우게 된다면 KF21은 단순한 아시아 프로젝트가 아니라 유럽 시장을 겨냥한 글로벌 플랫폼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한국 정부의 입장도 분명해졌습니다. 그동안 외교적 균형을 위해 인니를 파트너로 유지해왔지만 최근 들어 방산 자립과 수출 다변화가 더 중요한 전략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이미 KF21 수출형 버전과 유럽 공동생산 모델을 병행 검토 중입니다. 이 구상에는 폴란드뿐 아니라 슬로바키아와 루마니아 같은 나토 동맹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KF21은 더 이상 한국과 인니의 전투기가 아니라 나토 체계와 호환되는 새로운 세대의 다목적 전투기로 자리매김하려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이 상황을 만회하려면 분담금 납부 외에도 실질적인 기술 협력을 제시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인니는 현재 경제 위기와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방산 투자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폴란드의 현금 제한은 한국에게는 천금 같은 기회였고 인니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이었습니다. 일부 인니 언론은 한국이 더 이상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자조적인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냉정히 보면 이는 스스로 초래한 결과였습니다. 한편 한국 내에서도 이제는 독자 노선을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니가 빠지면 오히려 기술 의사결정이 빨라지고 수출형 기체 설계도 간소화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실제로 KF-21은 이미 첫 번째 시제기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블록 2 버전에서는 완전한 공대공 공대지 무장 통합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니의 참여 여부는 더 이상 핵심 변수가 아닙니다. 폴란드가 참여할 경우 한국은 KF-21의 생산 라인을 확장하고 일부 조립 공정을 유럽 현지에서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수출을 넘어서 공동생산 체계로의 진화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폴란드는 유럽 내에서 KF-21의 허브 국가가 되고 한국은 기술과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중심국으로 남게 됩니다. 이런 구조는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폴란드는 첨단 기술을 확보하고 한국은 생산량을 늘리며 단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방산거래의 차원을 넘어서 국제정치의 판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까지 미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던 전투기 시장은 KF-21의 등장으로 균열을 맞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한국산 전투기를 도입하기 시작하면 미국과 유럽 내부의 군수 경쟁 구도도 재편됩니다. 한국은 이제무기 수입국에서 수출국을 넘어 서방 세계의 새로운 기술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인니가 이런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다면 결국 KF-21의 공동개발국이라는 이름만 남게 될 것입니다. 결국 폴란드 제안은 한국과 인니의 관계를 완전히 뒤흔든 사건이자 KF-21 프로젝트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인니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뒤늦게라도 참여를 강화할 것인지 아니면 한국과 유럽의 새로운 협력 구도 속에서 자연스럽게 밀려날 것인지. 하지만 이미 방향은 정해진 듯합니다. 세계는 KF-21을 한국의 전투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KF-21은 이제 단순한 전투기를 넘어 한국 방위산업의 상징으로 떠올랐습니다. 한국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차세대 전투기가 유럽 시장에서 관심을 받게 된 건 그 자체로 역사적인 일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한국은 항공기 완제품을 수출한 경험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FA-50의 성공적인 수출을 시작으로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잇따라 유럽에 진출하면서 한국형 무기 체계에 대한 신뢰가 빠르게 쌓였습니다. 이제 그 정점에 KF-21이 있습니다. 유럽 전문가들은 KF-21의 가장 큰 장점을 균형 잡힌 설계라고 평가합니다. F-22나 F-35처럼 완전한 스텔스는 아니지만 가격 대비 성능이 압도적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4.5세대 전투기 중 유일하게 AESA 레이더, IRST, 데이터링크,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운용이 가능한 기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유럽 각국이 유지비와 운영비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 매우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게다가 한국은 기술 이전에도 적극적입니다. 이는 유럽 국가들이 오랫동안 미국이나 프랑스에 느꼈던 불만을 해소해주는 새로운 대안입니다. 폴란드 국방연구소는 KF-21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KF-21은 유럽 공군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유일한 현실적 선택이다. 이 문장은 단순한 찬사가 아닙니다. 현재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은 4세대 전투기를 운용 중이며 5세대기 도입은 예산과 기술적 제약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KF-21은 그 중간 단계를 완벽히 메워줄 존재로 부상했습니다. 폴란드뿐 아니라 체코와 루마니아, 심지어 이탈리아 일부 전문가들도 KF-21을 유럽형 차세대 솔루션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FA-50과 KF-21의 연계 구조는 한국 방산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FA-50은 훈련과 경공격, KF-21은 본격적인 전투 임무를 담당합니다. 두 기종은 동일한 항공전자 시스템과 통신 규격을 공유하기 때문에 조종사 훈련부터 실전 배치까지 일관된 체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 공군이 이 구조를 채택하면 향후 유럽 내 다른 국가들도 동일한 체계를 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FA-50이 문을 열고 KF-21이 그 문을 통과하는 구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K2 전차와 K9 자주포도 이런 흐름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유럽 현지에서 이미 성능과 납기 모두 입증됐습니다. 폴란드에 납품된 K2 전차는 독일제보다 빠른 생산 속도와 높은 가동률을 보여주며 현지 군사 전문가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K9 자주포는 수도 표준 포탄을 완벽히 호환하면서도 유지보수 비용이 프랑스제보다 40% 저렴합니다. 이런 종합적인 신뢰가 쌓인 덕분에 폴란드가
KF-21을 주저없이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 방산 기업들은 이미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구조 재편에 나섰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는 폴란드 현지 생산 라인 설립을 검토 중이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유럽 엔진 부품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유럽 내 공동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단계입니다. 이런 구조가 완성되면 한국은 단순한 공급자가 아니라 유럽 군수산업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하게 됩니다. KF-21이 유럽에서 성공할 경우 이는 단순한 수출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한국은 항공기 제작국으로서 미국, 프랑스, 스웨덴, 영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동남아시아와 중동 시장에서도 신뢰도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유럽의 인증을 받은 무기체계는 전 세계적으로 판매가 용이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미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에서도 KF-21 도입 논의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선택이 곧 세계 시장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흐름 속에서 인도네시아의 입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KF-21 공동개발국이라는 이름이 국제적으로 주목받았지만 지금은 그 타이틀이 폴란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이미 폴란드를 KF-21의 새로운 동맹국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공식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방산업계 내부에서는 사실상 폴란드가 인리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되돌릴 수 없는 흐름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은 지금 한국 무기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폴란드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이 흐름은 유럽 내에서 미국 무기 독점을 흔들고 프랑스와 독일의 시장을 잠식할 것입니다. KF-21이 성공적으로 배치되면 한국은 단순한 제조국을 넘어 전략적 공급망의 중심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첫 장면이 바로 폴란드 대통령의 현금 제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